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왕 클래스 2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화요일 난세웅님과 함께하는 날인데요. 참여 방법 화면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방 QR코드를 이용해서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휴대폰으로 노란톡을 오픈해 주시고요. 채팅방 목록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메뉴 오른쪽 상단 보시면 돋보기 모양이 있어요.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QR코드 스캔 버튼이 나옵니다.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QR코드를 스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난세용 전문가 톡방에 입장을 하신 뒤 비밀번호 1264057을 꼭 입력하신 뒤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검색을 통해서 들어오는 방법도 있어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난세웅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비밀번호 1264057 꼭 입력하신 뒤에 참여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톡방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또 궁금증 남겨주시고 계신데 초리님께서 지난 방송 다 볼 수 있는 곳인가요? 라고 또 남겨주셨습니다. 네, 답변 또 드렸고요. 네, 하이님께서 또 나가셨네요. 어디로 가셨을까요? 네, 별님께서는 에이티넘 인베스트에 대한 종목 상담 남겨주셨습니다. 또 드림텍에 대한 종목 상담도 남겨주셨네요. 순서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하진님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또 이렇게 초리님께서 답변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사진까지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순홍님께서는 대주산업, 유능님께서는 원준에 대한 종목 고민 남겨주셨고요. 초보주식왕님께서는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종목 상담 남겨주신 가운데 모두들 순서대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도요. 혹시 내 종목 고민 잘 가고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들어오셔서 종목 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상담은 3부까지 진행을 해서요. 10시까지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상담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본격적으로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 첫 번째 코너입니다. 난세용의 투자 노트 시간인데요. 1부에 이어서 2부에서는 적정 주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겁니다.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난세용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 1264057 꼭 입력하신 뒤에 참여해 주시면서 혹시 주식에 대한 강의 들으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강의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전문가님. 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 날 우리 어널리스트들이 적정 주가를 올린 종목들 한번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정 주가를 올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따라서 사면 안 됩니다.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사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섣불리 그냥 목표가 올렸으면 오르겠지 이렇게 하시면은 필패입니다. 필패. 일단은 지난주 월요일 날 7종목을 일단은 목표가를 올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한세실업, KTB 증권에서 일단은 적정가를 올렸는데 이날 월요일 일단은 아침 시초가 대비 금요일 날 종가를 비교했을 때 무려 마이너스 4%를 기록을 했고요. Y젠터는 마이너스 거의 8%를 기록을 했고 네오이즈는 플러스 한 3.8%, 리노공업이 좋았죠. 13.6% 올랐고 그다음에 두산은 마이너스 6%, 솔루스 첨단소재는 플러스 8.7%, SBS는 마이너스 9%. 보면은 편차가 굉장히 컸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같은 종목이라도 어떤 종목은 막 거의 10%대까지 하락을 한 반면에 어떤 종목도 13%까지 올랐고. 그러니까는 어떤 면에서 이거를 고르는 것도 사실 일인데 이게 고르기 어렵다면 다 사는 거예요, 다. 이게 이제 포트폴리오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16일 거를 보겠습니다. 16일 날도 역시 JYP 엔터 추천이 나왔는데 마이너스 4%, 그다음에 SM은 마이너스 3%, 한전 KPS는 마이너스 6%, 인텔리안테크 3.5%,
인텍플러스는 0.3%, 일진 머티리얼스는 무려 20%를 기록을 했죠. 거의 뭐 목표가 수준까지 도달을 그렇죠. 했네요. 그래서 네. 디지털 대성이 마이너스 2%, 전체적으로는 14종목이 평균적으로는 0.47% 이제 올랐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비교할 때 보면은 뭐 SM이나 JFN 보면 이제 전주 것도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전주에 이제 목표가를 올린 종목들이 또 겹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사실 이제 그런 종목들은 이제 빼고 해야 되는데 그게 빼는 게 맞는 거지 또 계속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보고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보면은 이대로 할 경우에도 마이너스도 있고 플러스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거의 이거를 이제 1년 동안 작업을 했거든요. 제가 방송을 계속 이건 했어요. 했는데 보니까는 그래도 전체를 담았을 때 마이너스보다는 그래도 플러스가 나왔거든요. 물론 장이 좋을 때는 당연히 플러스가 안 좋을 때는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그래도 이게 어차피 보면은 이거는 내가 이제 펀드 매니저거든요. 그렇죠? 이걸 다 사는 거예요. 한 주씩 다 산다고 아니면 이제 이거를 엄밀하게 따지면 금액을 동일하게 해야 돼요. 뭐 100만 원, 100만 원 보니까 이제 그게 또 쉽지가 않죠. 금액을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짜리가 있는데 그거를 한 주 사면 100만 원이니까 내가 금액이 작은 사람도 이거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네요. 이게 뭐 일주일에 어떤 14종목 이러면 100만 원 사더라도 어떻게 돼요? 많이 못 사지 않습니까? 1,400만 원 있으니까는 물론 이제 뭐 1,000만 원이 넘는 사람도 있겠죠. 금액이 작으신 분들은 뭐 10만 원이든 뭐 한 종목당 해가지고 사셔 보면은 이게 그러면 과연 우리 그 어널리스트가 추천한 종목이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도 많다는 걸 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를 100% 신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타이밍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이게 보면은 이제 어널리스트가 이거를 탐방을 가든 뭐 이렇게 분석을 해서 레포트를 낼 때 시차가 있거든요. 오늘 내가 탐방했는데 내일 바로 레포트가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게 시간이 걸리고 다듬고 또 자료를 하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뭐 빨라 일주일 아니면 거의 뭐 늦으면 한 달도 걸릴 수도 있고 뭐 보통 뭐 2, 3주 걸린다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탐방을 어널리스트만 가는 게 아니라 매니저들도 가거든요. 매니저 가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매니저들은 뭐 분석 보고 없이 내가 좋다면 사기 때문에 이게 미리 오른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레포트가 나왔을 때 가장 좋게 접근한 방법은 이미 올랐거나 기간에 어떤 외국인이나 매수 들어온 거는 피하는 게 좋아요. 이미 오른 종목들.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안 오른 종목들이 나온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LNF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뜨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 아직 때가 탄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기간에 외국인들이 아직 담지 않은 종목들을 목표가를 올렸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찾는 게 중요한 거. 그러니까 이제 진주를 찾는 게 중요한데 사실 여러분들이 그런 수준까지 가기에는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그런 거 골치 아프니까 다 사보자 이렇게 해서도 조금이라도 수익을 내는 건데 이 중에서도 이제 만약에 14종목 중에서도 그동안에 이제 오른 종목들을 카트를 하면은 반 정도는 나갈 거예요. 그러면 물론 반을 또 뺀다 하더라도 나머지 종목이 오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점점 이제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확률 게임이에요. 지금처럼 일진 머티리얼즈 20% 상승을 했으면 이제 빼는 매도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 맞겠네요. 만약에 이제 이번 주에 만약에 이거를 누가 추천했다면 당연히 빼야겠죠.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게 그 어느 시점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미 올랐다든가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일진 머티리얼스가 20% 올랐는데 우리 뭐 일진 보면은 일진 뭐 전기도 있고 디스플레이도 있고 머티리얼스도 있는데 사실 이 종목이 보면 또 일진 다이아몬드도 있어요. 다 있는데 이게 보면 이 종목들도 뭐 일진 다이아도 사실 수소차 관련주거든요. 근데 이제 수소차 관련주인데 뭐냐면 일진 복합 소재라고 자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수소차 보면은 일진 복합 소재가 이제 탱크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보면 과거에는 어쨌든 간에 뭐 그 수소차 관련된 일진 다이아몬드가 1위 업체였어요.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신흥 SAS 뭐 여러 가지 나오고 뭐 효성 첨단 소재 나오고 이런 종목들이 더 수익이 많이 났는데 뭐냐면은 이런 그 수소차의 경우도 탱크 가격이 제일 비싸고 많이 부피를 차지하거든요. 비싸요 가격이. 그러니까 일진 복합 소재가 언제 또 상장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거에 우리 그 뭡니까 모회사가 일진 다이아몬드예요. 근데 일진 그룹 자체가 자금력이 안 좋기 때문에 사실 주가가 좀 이렇게 억울한 면이 있어요. 일진 디스플레이인데 일진 머티리얼스가 이번에 아마 이제 기염을 토했는데 또 어떤 간에 우리가 일진 그룹이라는 어떤 것
그룹 타이틀 때문에 상대적으로 손해 보는 기업들이 일진 머티리얼즈 이번에 하나 금융태 레포트 나오면서 단기간에 이제 많이 오르게 됐죠. 그래서 그렇군요. 일단은 이제 일진 머티리얼스가 왜 올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20%인데 내년부터 전지박 부문 매출의 어떤 증가가 계속 그러니까 이제 동박 알박 그러거든요. 동박. 네. 그래서 이제 알박은 알루미늄이고 이제 동박인데 동박 캐파가 2024년도에 무려 10만 톤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3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무려 100% 정도 올랐거든요. 물론 이제 컨센서스를 하회한 수준이지만 결국에는 주요 고객사 어떤 거 SDI라든가 LG 에너솔루션 3분기 배터리 출하 증가가 되면서 일단은 전지박 부문의 매출이 이렇게 많이 증가했다는 거가 일단은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다시 또 추가 증설을 해요. 그래서 추가 증설함으로써 이제 수익성 향상인데 한국 동박법인 별도 기준 영업이익률이 13%로서 2분기 대비 2.4% P가 상승을 했다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하회를 했거든요. 그 이유는 건설 자회사의 자재배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수익성이 훼손에 따른 것이다를 보면은 이제 건설 자회사가 있는데 네. 그 자재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원가가 많이 들어서 일단은 수익성이 좀 훼손이 됐다. 근데 보면 이제 여러 가지로 또 악재가 있어요. 지금 이제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배터리 생산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여러 가지로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매출 성장은 어렵다고 보이지만 다만 내년부터는 다시 증가세가 이어질 것이다 하면서 가이던스 외에도 추가 증설이 기대가 된다. 그래서 보면 이제 가이던스하고 컨센서스 차이가 뭐냐면은 가이던스는 회사에서 제시하는 거고 네. 컨센서스는 이제 증권사들이 제3자가 이렇게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회사에서는 어떤 증설에 대한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지만 네. 이 어널리스트 보기에는 추가적으로도 오히려 증설이 있다 해서 오히려 수익성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논리를 만든 거죠. 그래서 탄소 배출 규제 하에서 OEM들이 제한된 반도체 물량을 전기차에 오히려 우선 배정과 차량은 반도체가 모자르지만 부족하지만 그 중에서도 일단은 전기차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선 배정을 할 거다. 그러면서 어느 어떤 면에서는 전지박 부문 매출이 계속 유지가 될 거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현재 전지박 캐파가 2022년 기준 6만 톤 외에 추가로 제시된 가이던스는 없지만 현재 시장 점유율이 1위 업체라는 점. 그 다음에 부채율이 30% 미만에서 동박 업체들 중에서는 재무 구조가 가장 우량하다. 그래서 그렇군요. 네. 이게 이제 추가 증설이 가속화될 것이다 얘기를 했고요. 따라서 영업 실적이 가파르게 증가할 것이다 해서 동박 캐파가 2023년에는 8만 톤, 그 이후에 2024년에는 10만 톤권으로 10만 톤 이상으로 확대될 것이다 해서 매출액이 내년도에 1조 원, 약 45% 증가로 나고 영업이익은 1,324억, 61% 증가하고요. 2023년에는 매출액이 1조 4천억, 영업이익은 거의 뭐 2천 가까이에서 46% 증가하는 거여서 가파른 증가세가 전망이 되고 목표가를 11만 원에서 13만 7천 원으로 올렸는데 거의 뭐 13만 원 왔죠. 해서 투자 의견을 일단은 매수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진 머티리얼즈의 매출액과 현금성 자산 추이를 보시면은 일단은 이제 매출이 오른쪽 빨간색이거든요. 매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죠. 네. 계속하고 대신에 현금성 자산도 2016년까지는 별로 없었지만 계속 17년 늘어나거든요. 현금성 자산이 있다는 그만큼 어떤 거 추가 증설에 대한 설비 투자에 대한 어떤 여력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네. 일단 전체적으로 회사가 어떤 재무 구조도 계속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진 머티리얼스 12개월 선행 퍼 추이를 보면 계속 올라가는 거로 보고 있죠. 그래서 가격도 수정 주가도 계속 이제 거의 뭐 12만 원까지 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PBR도 추이를 보면은 계속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는 퍼가 높다고 해서 이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퍼가 높음으로써 또
그만큼 또 주가가 쫓아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단은 우리가 이런 거를 계속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이제 일진 머티리얼스가 수급을 보면은 10월 달에 10월 말에 보면 외국인들이 많이 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렇네요. 10월 말에 오히려 투신하고 연기금 팔았죠. 네. 이때 가격이 10만 5천 원대. 근데 외국인이 계속 사가지고 최근까지 보면 이제 외국인들이 강력하게 베팅을 한 게 11월 16일하고 18일이거든요. 그렇네요. 그때 이제 거의 뭐 엄청나게 이제 금액이 2조 이상 들어왔죠.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100만 원이니까 뭐예요? 아니고 208억. 그러니까 200억 이상 산 거예요, 외국인이. 이러면서 주가가 레벨업이 됐죠. 거의 이제 13만 원까지 왔는데 한순간에 올린 거예요. 네. 근데 이때 보면 이제 18일 날은 투신하고 연기금에 덩달아 샀죠, 같이. 추격 매수를 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투신나는 외국인들 그 다음날 팔았는데 외국인도 팔았지만 어쨌든 간에 주가가 지금 조금 이제 조정을 받고 있지만 이제 차트 모양을 보시면은 일단은 이날까지 금요일까지는 좋았죠. 네. 13만 2천 원까지 해가지고 일단은 이제 기염을 토했는데 지금 보면 RSI가 일단은 거의 뭐 우리 상단에 있죠. 거의 지금 불꽃놀이 구간인데 이제 오늘 좀 밀렸을 거예요. 오늘 잠깐 보시면은 네, 오늘의 일진 머티리얼즈 주가 살펴보시면 오늘 그래도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스 12만 봅니다. 6,500원 선에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잠시만요. 500원 정도 오른 가격으로 마무리가 되었네요. 자, 오늘도 수급 보지 외국인들이 들어왔죠. 그렇네요. 오늘 기관도 외국인들이 들어오고요. 40억 정도 들어왔고, 네. 연기금 투시는 또 팔고 있는 모습이고요. 차트를 네. 보시면은 네,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좀 밀렸지만 이게 5일선을 지켰거든요. 그럼 5일선 아직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추가적으로 오를 여유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보고 지금 이때 거래량이 엄청 커졌죠. 그렇네요. 근데 아직 그만한 어떤 거래량이 안 나고 RSI가 아직 그래도 버티고 70에서 버티고 오늘 좀 밀렸구나. 69까지 내려왔는데 아직은 뭐 완전히 벗어났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이렇게 봐서는 이제 볼린저 밴드 봤을 때 아직 지금 중심선으로 들어오고 있지만 아직은 깨지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아직은 유효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건 5일선이 깨지지 않는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또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일단 캔들이 5일선을 지지하느냐 아니면 못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또 주가 흐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진 머티리얼스에 대해서 오늘 제가 이제 종목 분석을 해드렸는데 네, 일진 네. 머티리얼즈가 최근에 20% 가까운 네, 그래서 오늘은 네, 일단은 적정 주가 2부에서는 상향에 따라서, 네. 일단 일진 머티리얼까지 하고서 일단은 다음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2부에서는요, 일진 머티리얼즈까지 살펴봤고요. 나머지에 대한 이야기는 3부에서 이야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방송에 대한 이 화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난세용웅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도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 1264057 꼭 입력하신 뒤에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그러면 다음 종목 상담소 코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특화된 상담소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톡방 분위기 잠깐 살펴보고 종목에 대한 고민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들어오고 나가시고 계시는데요. 종목에 대한 고민이 아직 덜 올라온 것 같습니다. 혹시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순서대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문가님께서 10시까지 방송을 해주시면서 종목에 대한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은 종목 고민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네, 재미있게 강의 보고 있습니다. 라고 또 파랑새님께서 남겨주셨고요. 제 상담은 언제 되나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까지 또 남겨주셨습니다. 네, 지금부터 종목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요. 순서대로 조금만 기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종목 고민 살펴보도록 할게요. 삼성 SDI에 대한 종목 고민입니다. 매수가는 73만 7천 원, 비중은 20% 담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이 삼성 SDI 오늘 종가 상황은 어땠을까요?
73만 7천 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오늘의 매수가와 종가가 같은 상황인데요. 1.2% 하락한 가운데 비중은 20% 담고 계신다고 합니다. 오늘 73만 6천 원에서 시작했던 시초가 장중에 12시 부근께에 72만 원 선까지 저점을 기록하기도 했던 삼성 SDI 하락했다가 다시 조금 반등세가 보이긴 했는데요. 그래도 73만 7천 원 선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1.2% 하락한 가운데 매수가랑 지금 종가가 같은 상황이에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일단 삼성 SDI 하기 전에 아까 일진 머티리얼스 차트 제가 하나 팁을 드릴게요. 아, 좋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그 동그란 원을 보시면 이게 이제 볼리저 밴드 하단이 60일선을 간통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두 개가 나왔죠? 네. 그러니까 볼리저 밴드 이게 파란색이 하단이에요. 그다음에 검은색이 60일선이거든요. 네.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게 100%는 아니지만 이제 볼리저 밴드 하단이 60일선을 간통하잖아요. 네. 그 매도예요. 빠지죠? 아... 그게 간통에 왜 매도냐인데 이게 통계적으로 나오거든요. 검증이 된 건데 100%는 네. 아닌데 일단 여러분들이 그 볼린저 밴드를 아시는 분들하고 60을 해가지고 주가가 만약에 60일선,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 하단이 60일선을 간통할 때는 주가가 빠진다는 거 대부분이 100%는 아니지만 그래서 네. 제가 이거 하나 팁 하나 드렸고요. 네. 일단 그러면 삼성 SDI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SDI 종목 고민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 SDI는 매수가가 73만 7천 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종가와 매수가가 같은데요. 비중이 20%라고 하셨습니다.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삼성 SDI 이분이 이제 73만 7천 원, 거의 뭐 매수가랑 똑같네요, 그렇죠? 종가가 네. 똑같은데 삼성 SDI가 이제 내년도에 보시면은 일단은 2차 전지 중에서는 이제 대형주들을 또 추천하거든요. 어널리스트가. 그래서 삼성 SDI가 탑픽이에요.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이제 2차 전지들이 뭐 많이 올랐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내년도 이제 하반기나 이제 우리 12월이나 연말이나 내년 연초에 봐서는 만약에 이제 2차 전지가 오른다라면 이제 대형주 위주로 갈 것이다 해가지고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언제 상장이 될지 모르지만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삼성 SDI가 탑픽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삼성 SDI가 지금 82만 원, 8천 원 찍고서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터닝을 했는데 터닝한 시점 보시면 또 절묘하게 RSI가 이게 자꾸 움직이네. 잠깐만요. 네. 여기 지금 이 표시가 아래라 잘 안 돼. 요 부분이 지금 저수지거든요. 네. 저수지 부분에서 바닥을 쪽에서 다시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RSI를 여러분들이 잘 봐셔야 돼요. 잘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 종목도 보면 하단이 지금 어떻게 돼요? 60일선은 간통을 하고 있죠. 아직 간통을 안 했지만 간통을 안 했기 때문에 아직은 추가 하락은 아직 제가 볼 때는 없다고 봐요. 아직은. 지금 보면은 추가 하락을 해서 만약에 이 종목이 지금 BEP 수준인데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은 60일선이 간통을 해야 돼요. 볼린저 하단이 60일 간통 아직 간통을 안 했고 좀 더 다시 좁아지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는 홀드고 그다음에 이 종목도 제가 아까 우리 뭡니까 3만 이원 전법을 한번 보면은 네, 4만 이온을 일부 때 삼성전자로 설명을 또 해주셨죠. 3만 이원 보시면 이 네, 종목도 음봉 3개가 있었네요. 삼성데스 오늘 여기 21선이 60일선이 지켜졌거든요. 네. 61선. 꼬리 아래 꼬리 다 60일 지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음봉이 하나, 둘, 세 번까지는 안 나는데 만약에 내일 만약에 좀 하락이 나오면은 일단은 내일은 단기적으로 제가 볼 때는 반등이 나온 시점으로 보거든요. 삼성 SDI에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은 보유입니다. 보유. 그래서 오늘 보시면 삼성 SDI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팔기 전에는 이 종목은 빠질 수가 없어요. 지금 보면 투신이 열심히 팔고 있죠. 연기금 그렇죠? 네. 이 종목은 외국인이 리드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렇게 무섭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기 그렇네요. 보시다시피. 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팔아서는 안 되죠. 수급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이 종목 외국인들이 엄청 이거 안 돼. 외국인이 많이 이게 사는 차트만 되고 이게 안 되네. 하나네요.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기 때문에 네. 아직은 제가 볼 때는 좀 긍정적이다 전망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은 뭐 3일 연속 빠졌지만 외국인들이 계속 받치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일단은 보유입니다.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SDI는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고민 살펴보도록 하죠.
네, 단알입니다. 매수가는 14,500원, 비중은 15%에 담고 계신 가운데 오늘 종가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650원에 마무리가 된 단알이네요. 오늘 많이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2% 하락을 하면서 장 초반 시초가였던 13,850원이 12,500원까지 떨어지기도 했었네요. 오늘 저점에서 종가를 거의 마무리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12,650원 네, 빠졌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계속해서 흘러내린 단알입니다. 매수가는 14,500원이네요. 이 종목은 테마주죠. 네. 테마주 아주 이제 뭐 싸이월드 메타버스 해가지고 뭐 10월 29일, 11월 17일, 11월 18일까지 급등을 한 종목이죠. 그렇죠? 어제 그래도 보합으로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뭐 이런 테마주는 테마주는 어떻게 돼요? 네. 테마주는 테마주는 당연히 급등은 급락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조심했어야죠. 물론 이거를 뚫고 올라갔으면 뭐 해피하지만 이게 이렇게 지금 보세요. 바닥이 얼마냐면 이게 10월 달에 5,400원이었어요. 이때 시점 보시면은 네. 5,400원이에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지금 얼마가 15,900원 3배 올랐어요. 단기간에. 네. 그렇죠? 네. 이게 10월 초에서 11월까지 갔는데 이게 잠깐만요. 한 달 반새 3배가 올랐네요. 그렇죠. 네. 3배 올랐는데 이게 욕심 부린다고 지금 사셨잖아요. 더 간다고. 당연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아니죠. 매매가 잘못된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5일선의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내려오고 이제 볼린저 밴던이 이미 여기서 신호는 나왔는데 물론 이제 이게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이때 이미 신호가 나왔는데 더 올라갔어요. 이건 할 수 없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데 그동안에 다시 벌어졌는데 제가 볼 때 이런 종목들이 이제 어디까지 분명히 빠져요. 내일 만약에 5일선 아직 5일선 살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은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내일은 여기 빠지거든요. 네. 내일 여기 빠지고서 내일 이제 캔들이 형성. 내일은 아직까지 5일선이 여기까지 안 내려면 800원까지 안 빠지면은 5일선이 살아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모레예요. 모레 만약에 이제 이 뭡니까 13,000 이게 얼마냐면 종가가 13,200원이거든요. 그러면 네. 모레 만약에 종가가 13,200원을 돌파를 못하면 5일선이 이제 무너지거든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5일선을 지키느냐 마느냐가 중요한데 좋은 모습은 내일 다시 양봉이 나오면서 캔들이 내일은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이제 빨간색이 되면서 이게 캔들이 이 정도 나와야지만은 이게 가는 모습인데 만약에 이런 모습이 안 되고 캔들이 이렇게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추가적인 하락도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비중을 줄여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빠지면 어디까지 요새는 뭐 반토막 금반이거든요. 네. 이게 빠지면 여기까지도 빠져요. 여기까지도 빠져요. 싸이월드 관련주로서 재료가 끝났을까요? 그렇죠. 그냥 그건 네. 이제 이때 와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손절을 또 하느냐 아니면 추가 매수하느냐 여기서 봐야 되는데 일단 네. 요새는 굉장히 무서워요. 테마주 잘못 들어가면 요새는 거의 반토막이 나거든요. 더 빼, 60%까지도 빼요. 그러면 이 종목이 워낙 5,400원에서 올렸기 때문에 뭐 세력들이 뭐 있다 하면은 단가가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아마 9,000원 정도 수준이 아닐까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이제 올렸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뭐 10,000원 이상에서 팔아도 이건 해피한 거거든요. 수익이 난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이게 지금 이제 20일선이 계속 올라가겠죠. 올라가면 대충 한 11,000원 정도까지도 이게 캔들이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내일 만약에 돌리지 못하면은 추가적으로 하락이 있으니까 일단은 비중을 좀 줄이셔가지고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아까 전문가님이 말씀하셨을 때 13,200원 선까지 올라서지 못하면 그렇죠. 네. 추가 하락이 불가피합니다. 네, 추가 하락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아랫사이드 지금 꺾였거든요. 네. 아랫사이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꺾였잖아요. 네. 꺾였어요. 70선이. 그러면 살 때 우리가 살 때 네. 이때 못 사잖아요. 이때 저수지일 때 사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때 못 샀고 여기서 사요. 여기서. 이때는 그렇죠. 저기 불꽃놀이 구간에서는 뭐 보유한 사람들이 즐기는 시간이지 이거를 쫓아서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분은 타이밍이 분명히 이때 샀거든요. 이거는 앞으로도 불꽃놀이 구간에서 절대 사려면 안 돼. 그냥 이거는 내게 아니라 그냥 버려야지. 이거 더
올라가겠다고 사면은 일단은 이거는 분명히 물리게 돼 있어요. 전문가님 고생하세요. 혹시 저 같은 주린이를 위해서 이 불꽃놀이 구간의 이 그래프를 찾아볼 수 있으려면 어디를 검색을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요. 네. 여기 위에 여기 있죠. 차트 맨 왼쪽에 네. 여기 보시나요? 네, 보입니다. 여기 맨 이제 왼쪽을 클릭을 하시면 여기 이제 기술적 지표가 쭉 나와요. 그럼 이게 이제 네. RSI가 이제 모멘텀 지표 이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다시 들어갑니다. 요게 네, 이제 요 처음부터. 단추를 누르세요. 네. 여기 이제 모멘텀 지표를 누르세요. 네, 모멘텀 그 여기 지표 보면은 누른 쭉 뒤. 나와요. 이게 네. 뭐 쭉 나오고 여기 RSI가 있거든요. 이걸 누르시면 돼요. 여기 스타캐스트 같이 있는데 네. 지금 우리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스타캐스트가 우리나라 뭐 온갖 전문가들이 스타캐스트는 다 봐요. 그러나 아, 네. 펀드 매니저들은 RSI를 본다는 거야. RSI를. RSI 물론 스타캐스트 네. 같은 그런 강도 지표지만 네. 펀드 매니저들이 선물 특히 할 때는 RSI를 보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저도. 안정적이기 위해서일까요? 아니 그거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네. 스타캐스트는 개인이 보는 거고 네. 기관들이나 할 때는 RSI를 보는 거. RSI 이게 생기잖아요. 이거 이제 또 그렇군요. 지울 수도 네. 있어요, 이거를. 이제 이거를 삭제하면 또 없어지거든요. 아, 그래서 보면은 네. 요거는 이제 HTS 물어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간에 네, 좋습니다. 설정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는 절대적으로 RSI가 이런 불꽃놀이 구간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올라갈 네. 수도 있지만 네. 이때는 괜히 남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그렇네요. 고생해요. 네. 요새 고생하면 6개월이에요. 6개월에서 1년 고생하거든요. 네. 이거 만약에 15,600원, 16,000원 샀는데 이게 10,000원까지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려면 상한가 2번 쳐야 되는데 그렇네요. 물론 이제 싸이월드 해가지고 다시 또 뭐 테마가 형성되면 네. 또 2번 상한가면 오르지만 이렇게 허락하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전문가님도 아시다시피 이 국내 증시 자체가 코스닥 위주로 또 상승을 했고 하락하는 장세가 워낙 커서 메타버스와 이 NFT, 뭐 또 싸이월드, 뭐 비트코인 관련주들만 오르는 장세였는데 이제 이게 좀 끝나가는 분위기라고 일단 좀 저는 봐야 이제 될까요? 그 저평가인데 종목으로 이제 움직인다고 봐요. 왜냐하면 네. 이제 우리 연말에는 코스닥 대주주 때문에 분명히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게 작년에도 분명히 이때부터 시작이 돼서 작년에 진짜 대형주만 삼성전자, 막 현대차, LG전 상한가 치고 할 때 네.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그 더 빈곤감을 좋아한 느꼈거든요. 흐름을, 네, 이게 또 보였죠. 이런 양상이 또 다시 안 벌이는 그런 보장이 없거든요. 12월에는 조심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12월에는 뭐가 있냐면 이제 기관 펀드 매니저가 이제 뭡니까 그 레포트를 보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윈도우 드레싱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지수를 또 어떤 뭐 그런 자기의 포트폴리오를 또 구축하면서 일단 그쪽으로 또 위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일단은 지금 추가 증서를 이제 발표를 했지 않았습니까? 네, 공장을 그럼 이제 추가 증설한다고 반도체들도 이야기를 지금 했죠. 이제 보면은 이제 긴가민가한 상태예요. 오늘도 올랐다가 주저앉고 주저하는데 네. 제가 볼 때는 결국 추가 증설 이런 거에서 아마 상대적으로 들어 올랐기 때문에 네. 들어오는 게 거의 뭐 초토화됐기 때문에 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오히려 펀드 매니저라면 일단은 그런 쪽에서 수익이 난 거는 정리를 하고 대신에 이제 이쪽으로 다시 넘어올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ETF 펀드가 계속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ETF 펀드가 생겨 그쪽 테마는 계속 살아 있을 거예요. 뭐 추가로 만약에 펀딩이 된다, 뭐 메타버스든 NFT든 뭐 네. 여러 가지 스마트 그리드든 여러 가지 뭐 탄소 배출권 해가지고 만약에 이제 ETF 펀드가 추가적으로 펀딩이 된다, 추가성이 된다는데 분명히 그때는 제가 볼 때는 그쪽 테마가 올라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좀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의견은 그렇다면 이제 연말에는 상대적으로 덜 상승했던 이제 코스피 종목군으로 좀 대장주 중으로 코스피가 아니라 어쨌든 간에 그쪽 부문으로 옮겨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있다라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이시군요.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물론 네. 이제 다시 뭐 2차 전지라든가 이런 쪽으로 다시 올라올 수는 있지만 네. 그건 아직은 좀 워낙 시세가 낮기 때문에 네. 좀 쉬었다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무슨 종목이었죠? 방금 전에 이 단알에 대한 종목, 네네. 아까 불꽃놀이 구간에 매수를 하셨는데 네. 워낙에 잘 가는 종목이라서 저 불꽃놀이 구간에 이제 진입을 하신 신규 진입자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이제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저 같은 매도를 해서 이야기실까요? 저점에서 다시 잡겠어요.
좋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다 하기는 불안하니까 일부라도 그렇죠. 네. 좀 그 저점에 좀 팔고 저점에서 다시 그러니까 내일 이제 만약에 올랐다가 빠지면 그때는 매도 타임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음봉이 크게 났거든요. 네. 그럼 내일은 이제 보면은 이제 음봉이 크게 나면서 5일선을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네. 일단은 매도인데 만약에 내일 다시 또 고개를 쳐들 수가 있거든요. 그때는 저는 분명히 저는 매도를 살짝의 해요. 반등이 나올 네, 반등이 때는 나오더라도 네, 그때는 다시 매도를 하는 게 매도했다가 낫다. 이제 빠지기를 기다려서 네. 저점에 잡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죠. 근데 네. 이거로서 뭐 하루 만에 또 빠지는 게 아니라 또 계속 빠져 이러면 지쳐가지고 그렇죠. 이제 결국에는 어디까지 뭐 물론 제가 악담하는 건 아니지만 아유, 네, 아니요. 요새는 반까지도 빼요. 8,000원까지도 막 이렇게 그런 네. 종목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대로 자리를 돌려놓은 경우가 조심하셔야 돼요.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볼 네. 때는 이런 테마주를 하실 때는 내가 그 손절선을 가격보다는 손절 금액을 정하셔가지고 네. 뭐 그 금액이 왔을 때 무조건 자르시는 전략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14,500원이라 그랬죠? 네. 그러면 거의 2,000원이니까 거의 15% 정도 빠졌는데 제가 볼 때는 뭐 한 번 더 상한가 치면 반가이가 조금 회복이 되겠지만 여기서 빠지면 이제 진짜 그때는 장투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장기로 가기 전에 일단 어느 정도 좀 전량이 아니더라도 네. 좀 비중을 내일 만약에 반등이 안 나오면은 좀 줄이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단알에 대한 상담 디테일하게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종목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죠. 원준입니다. 매수가는 11만 3,500원, 비중은 3%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오늘 9만 9천 원에 마무리가 된 원준인데요. 2.27%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장 초반 시초가는 10만 2,100원이었는데요. 장 초반에 소폭의 상승을 하면서 오름세를 보였다가 바로 하락세로 전환을 했던 모습이었습니다. 매수가는 11만 3,500원, 비중 3%, 오늘의 종가는 10만 원을 깨트렸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종목이 이제 그 기계주인데 열처리 네. 관련주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2차전 열처리 이게 이제 신규 상장주인데 여기 써놨죠 제가. 네. 이제 10월 19일 날 원준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기계주 올랐고 20일 날도 또 10% 올랐고 그다음에 이제 11월 9일 날 10.8% 올랐거든요. 이때 많이 보면은 올랐네요. 리서치 RM에서 레포트가 나왔어요. 네. 그러면 이제 11월 9일이 어느 시점이냐면은 요 날이거든요. 요 날. 네. 2차 전지 관련주로 최근에 신규 상장한 종목인 원준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길게 양봉이 일어난 네, 이날이 네. 이제 매수가 나왔거든요. 네. 이날 레포트가 나왔는데 이거 제가 요거를 나중에 좀 바꿀게요. 색깔을 잘 네, 안 보이는데.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올랐잖아요. 네. 올라가지고 지금 이제 계속 윗꼬리 달고서 이제 계속 하락하는 모습인데 이분이 13만 11만 3,500원이요. 네. 그러니까 이날 레포트 나온 날 뜨니까 이때 네. 이제 사신 것 같은데 아니면 그 전에 살 수도 있고요. 이때 언제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제 신규 상장주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만약에 이제 회복이 안 되잖아요. 6개월을 기다려야 돼요. 왜? 네. 신규 상장주는 그 역사를 알 수가 없어요. 뭐 차트 뭐 60일선이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거는 지금 뭐 상담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거는 처음에 사셨을 때 왜 샀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유가 그대로 타당을 하면 계속 보유하는 거고 네. 그 내가 산 이유에서 만약에 아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지금 11만 3,500원에 9만 9천 거의 한 15,000원, 14,000원 거의 이제 10% 정도 하락한 거거든요. 근데 네. 요새는 10% 하락은 기본이에요. 대부분이 뭐 빠지면 10에서 20, 뭐 30% 그렇죠. 빠지기 때문에 네, 지수 자체가 많이 이거를 빠졌기 때문에 또 이런 종목이 또 올라갈 수도 있고 이게 신규 네. 상장주 지금 테마가 형성되어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오늘도 이제 신규 상장주 테마주 순환매가 왔기 때문에 네. 이 종목도 다시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을 보시면은 원준의 수급 살펴보도록 할게요. 외국인들이 팔고 있고 투신이 많이 팔고 있잖아요. 이런 그 외국인하고 기관이 이렇게 투신 특히 투신이 파는 거 봐서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네요. 네. 예. 투신이 지금 계속 팔고 있잖아요. 외국인들도 이날 11월 17일 많이 사고 그 다음날 올랐는데 네.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좀 개인들만 사잖아요. 개인이 끌어주고 있는 개인들이 버티고 물론 있습니다. 개인들도 네. 이제 그 수급의 주체가 돼요. 올리는 게 수급이거든요. 네. 뭐 올리는 주체가 개인이 산다서 올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외국인들이 살 때 아니면 투신이 살 때 일단은 주가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외국인이나 기관이 투신이 네. 다시 귀환하기 전까지는 제가 볼 때는 하락이 좀 불가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님 조금 더 궁금한 게 이 수급 상황을 살펴볼 때 투신의 수급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까요? 전문가님께서 일단은 투신과 연기금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그렇죠. 이제 투신하고 네. 그래도 연기금 이쪽은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네. 어느 정도 기준이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이제 이런 그 연기금의 경우에도 뭐 자기네들이 직접 또 운영을 하지만 네. 근데 투신이나 투자자문서에 또 위탁을 하는 게 있거든요. 아웃소싱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걸 수급을 잘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펀드 매니저들이 이제 투신에 주로 있고 뭐 사모펀드도 있고 연기금도 있지만 주로 네.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런 특히 개별 종목들은 네. 투신의 움직임이 좀 중요해요. 그래서 투신이 산다면 좀 이렇게 오르는 거고 아니면 빠지는데 그러면 후성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만 더 물어봐도 될까요? 이 원준 살펴보면 11월 17일 날 기타 법인이 예. 굉장히 많은 물량을 출회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과 외국인은 많은 물량을 또 담았는데 기타 법인이 저렇게 많이 뺐더라고. 저렇게 그거 되면 질문을 어떻게... 잘하셨는데요. 네.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네. 올라가는데 기타 법인이 대량 매도는 무조건 매도예요. 왜 그럴까요? 기타 법인은 관계하는 회사들이거든요. 자회사든 아니면 자기네 우군이기 때문에 관련 이것도 회사군요. 이제 그 팁인데 네. 주가가 계속 오르다가 네. 엄청나게 물량이 나왔잖아요. 그렇네요. 주가가 상승제 기타 법인이 대량 매도는 무조건 매도예요. 이거는 뭐 뒤돌아면 무조건 매도예요. 기타 뭐 법인의 손절이고 뭐 매도세도 필요 없이 잘 봐야 되군요. 주가가 올랐는데 기타 법인 이거는 거의 뭐 대량 매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7일 날에 엄청 하락을 했네요. 이건 무조건 매도예요. 아. 이거는 뭐 역사가 증명해. 거의 100%는 아니죠. 90% 이상 네. 상승했을 때 네. 기타 법인이 대량 매도는 무조건 하락합니다. 이거는. 이거는 그렇군요. 뭐 좋은 다른 정보 종목도 한번 보세요. 얻어갑니다. 네, 후성 살펴보기로 하셨는데. 잘 물어보셨는데 후성 한번 볼까요? 네. 네, 원준의 종목 상담을 하다가 후성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후성을 제가 이게 왜 살펴볼게요. 아는 종목이냐? 이 종목이 항상 제가 10,000원대에서 봤던 종목이거든요. 네. 네? 항상 10,000원에서 왔다가 12,000원 갔다 계속 빼다가 이번에 어떻게 했냐면은 이게 4월 달부터 투신이 계속 사죠. 그렇군요. 투신 연금이 계속 사요. 근데 많이 샀는데 별로 안 팔아요. 그러다가 그렇네요. 이제 계속 10,000원대 움직이다가 이제 언제부터 떴냐면은 이게 너무 밑으로 내려갔나? 네. 투신의 수급을 갑자기 살펴보고 일단은 있는데요. 투신이 이때 7월 15일 날 많이 샀죠. 네, 7월 15일 연기금도 그 전에 샀죠. 네. 이때부터 움직이는 거예요. 연기금 투신하고 외국인들이 사고서 계속 올리죠. 계속 올리죠. 네. 상승 추세가 계속 대량으로 해서 있네요. 14,000원. 네. 그러다 다시 또 대량하고 네. 어디까지 올렸어요. 이때는 또 투신은 파는데도 만 원대 연기금이 주가가 또 2만 원 가까이 갔네요. 연금이 네. 또 올리잖아요. 바톤을. 그렇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게 바뀌는 거예요. 손바뀜이. 투신이 들은 먼저 오고 연기금이 받쳐주면서 네. 올라가는 그렇다 투신이 또 사. 부분이군요. 네. 까지 또 밀렸다가 이제 어떻게 돼요? 어디까지 갔어요? 2만, 지금 많이 밀렸죠. 2,000원까지 갔다가 다시 거의 밀리는 후성이 모습이에요. 어디까지 갔었냐면은 네. 거의 26,000원까지 갔었어요. 이게.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10,000원대 봤었거든요. 이게 네. 이제 저도 그때 방송에서 말씀드려요. 후성 괜찮다. 네. 근데 저가 이때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때 봤거든요. 왜 그러더니 이상했어요? 아니 이게 보니까 좀 흐름이 좀 이상하더라고. 그러더니 갑자기 그냥 뜨더니 2배 난 거 아니에요. 이런 무거운 종목이 그러네요.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RSI 꺾이면서 꺾였죠, 그렇죠? 네. 꺾이고. 그다음에 볼린저 밴드가 여기 이제 돌파하니까 약간 이제 밀렸다 다시 갔죠. 네. 다시 가고 이렇게 보면은 이제 60일선하고 뭐 100%는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역시 이제 지금은 꺾여가지고 내려오는데 다시 모를 때는 오를 수도 있어요. 후성은. 아직은 왜냐면은 볼린저 밴드 상단에 있기 때문에 이제 볼린저 네. 상단이 뭐냐면은 여러분 이제 볼린저 밴드를 공부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게 보면은 뭐 시그마 2, 뭐 시그마 3인데 이게 이제 보면은 표준 편차거든요. 그래서 수능 보시는 분 알 거예요. 표준 편차 뭐 평균값이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간과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볼린저 설정할 때 뭐 20에 2, 17에 이렇게 설정을 하거든요. 네. 그게 20이라 20, 17이 뭐냐면은 그게 이평선이에요.
그래서 이제 20의 2를 볼린 설정하고서 네. 21평을 띄우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럼 볼린저는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볼린저분들 중심선이 21평인데 네. 볼린저 띄우고 중심 띄우고 21평 그거는 이제 모르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만약에 남보다 빠르게 하기 위해서 그걸 17로 앞당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선물 같은 경우는 뭐 17, 18 아니면 또 20일까지 늦추는 건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네. 이제 20의 2는 이제 그게 21평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볼린저 밴드의 이제 상단에 그 캔들이 있을 때는 네. 아직까지는 살아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상단에서 하단으로 내려왔다. 그러니까 21평이 깨지고 내려왔을 때는 그때는 이제 본격적인 하락을 보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이 종목은 후성은 살아 있고 아까 좀 전에 했던 종목 보시면은 원준이었잖아요. 네. 원준은 볼린저 밴드에 지금 하단으로 왔어요. 네. 그러면 상승하기 굉장히 힘들겠죠. 그렇네요. 하락 추세네요. 네, 이거는 이제 오르려면 이제 모멘텀이 필요한데 일단은 볼린저 밴드에서 하단으로 내려올 때는 일단은 매도로 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원준에 대한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종목 상담을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3부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톡방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난세영웅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내 종목 잘 가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서 진입의 이유와 진입의 시기 남겨주시면 더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2부를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3부 때 난세영웅 전문가님과 함께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